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 조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 조사 결과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마케팅 환경 분석에는 어떤 파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뭐 사회문화적 요인 분석, 시장 구조 분석, 시장의 매력도 분석, 시장 점유율 분석, 시장 잠재력 측정 등 그런 어떤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경쟁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 요인 분석, 구매 의사 결정 요인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의 기본적인 STP 전략,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전략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시장 세분화 변수 측정하고, 고객 프로파일, 그 다음에 세분 시장을 평가하는데, 그 다음에 포지셔닝 전략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그 다음에 포피 믹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뭐 전통적인 포피 전략을 수립할 때 뭐 신제품 개발 및 확산 전략, 뭐 상표 관리 전략, 가격 결정 요인 분석,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 결정, 그 다음에 프로모션 전략 수립할 때 광고 소재나 개발, 메시지 선정, 뭐 이런 분야의 이 라이프 스타일 조사의 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예시로 정리를 해 본 겁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라이프 스타일 조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제가 이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기획해서 실행하기 전에 조사 내용들을 카테고리별로 쭉 정리를 해 본 거예요. 리스트업을 해 본 거죠. 제품 이용 실태는 총 361개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서비스 관련된 부분, 인지도, 선호도, 제품 이용 실태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의 AIO 항목이라고 해서 뭐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개인관, 구매관 해서 다양한 의견까지, 그리고 생활 패턴, 선물, 문화, 취미, 레저 총 19개 항목에 500여 문항을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매체 접촉 실태 해서 TV부터 전통적인 4대 매체, 그리고 케이블 TV, 뭐 각종 유형의 TV들,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된 이용 실태. 근데 인터넷 이용 실태는 또 별도로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 유저가 한 60%를 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시행된 해가 아마 2001년인가 그랬으니까, 그때만 해도 인터넷 유저가 연령층, 젊은 연령층들은 많이 활용을 했지만, 뭐 50대, 60대, 뭐 40대 이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유저와 넌 유저를 구분해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실제로 조사 설계 부분을 보면 그 당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서울이 2066명, 경기도 1342명, 그래서 강원, 충청, 경상북도, 전라도, 경상남도, 그리고 거기서 도시별로 중소도시까지 포함하는 그런 식으로 표본 설계를 했지요. 그래서 유효 표본은 6,000명이에요. 인터넷 사용자가 3,404명, 비사용자가 2,596명, 그리고 남자, 여자. 온라인 조사도 병행을 했고요. 오프라인 조사도 함께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6대 광역시를 포함하고
13개 중소도시, 만 13세부터 59세의 남녀 해가지고 굉장히 세분화된 조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자료 수집 방법은 인터넷 사용자와 비사용자 온라인 조사와 방문 유치 조사를 병행해서 했고요. 인구수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그 비율대로 표본수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통해서 패널들을 성, 연령별, 인터넷 사용 여부 등의 비율에 따라서 또 할당 추출하는 방법도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이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한 거는 거의 기획 단계부터 조사 실시까지가 거의 한 4, 5개월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뭐 설문지 자체가 굉장히 양이 많은 50페이지 이상의 설문지였고,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도 한 5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그걸 계속 한 번에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 있을 때 들어가서 설문에 응답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오고 나면 나중에 접속하면 그 다음 질문부터 이어지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그 일주일간의 그런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까지 허용을 해서 총 6,000명의 표본으로부터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분석하는 데만 거의 뭐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어요. 실제 데이터 클리닝까지 다 해서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한 게 거의 10월 달 정도였습니다. 5월 달에 실사를 하고 5, 6월에 걸쳐서 실사를 하고 7, 8, 9까지 데이터 클리닝 작업하고 막 여러 가지 검증 작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6,000명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구매 성향 분석이다라는 것을 했는데 구매 관련된 문항들로 요인 분석을 했죠.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하면 그 문항을 구분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인을 구분했더니 몇 가지 제8요인까지 나왔어요. 제8요인. 그래서 제1요인이 계획적 확인 구매, 제2요인이 혁신 구매, 제3요인이 유명상표 선호 안전 구매. 이 문항의 내용들로 요인명을 붙이는 것이 이제 이런 요인 분석에 의해서 구분을 한 거죠. 쇼핑 선호, 외제 선호, 제품 성능 중시, 통신 판매를 불신하는 형, 뭐 저가 선호 해서 이렇게 8개의 요인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인 분석을 한 후에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또 군집 분석을 한다 그랬죠. 그 군집 분석을 하면 뭘 군집으로 묶는 거예요? 사람들을 군집으로 묶는 거죠. 앞에서는 문항들을 묶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 문항 묶은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분류해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집 분석을 하면 총 7개의 집단으로 군집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1집단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반대 성향을 가졌다라고 해서 계획적 안전 구매형이다라고 이제 집단명을 붙인 거죠. 그리고 외제 선호, 쇼핑 선호, 외제 선호, 쇼핑 즐기명. 그다음에 제품 성능 중시, 비계획적, 계획적 확인 구매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비계획적 성능 중시형이라고 그 집단에 명칭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 집단으로 구분해서 이게 구매 성향이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을 쭉 분류해낸 것이에요. 그 분류해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그죠? 이제 크로스 태블레이션 작업을 한 거예요. 집단 7개를 쭉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집단의 크기도 다
분석이 됐죠. 가장 큰 게 외제 선호 혁신 구매형 사람들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제 선호 쇼핑 즐기명. 그러니까 외제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 다음에 저가 선호 실속 구매형. 그 다음이 쇼핑 선호 안정 구매형. 비계획적 성능 중시형. 그 다음에 계획적 안정 구매형. 실리적 안정 구매형 해서 다 구매 패턴들이 이제 다르게 구분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성별, 연령별 크로스 태블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집단의 비율이 높은 성별과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가 분석이 돼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특히 결혼 여부를 보면 뭐 집단 1이 기혼이 특히 높았고 집단 6은 미혼이 특히 두드러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직업별로도 분류를 해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나타났죠. 지역별로도 대구, 그다음에 경기, 서울 계획적 안정 구매형은 바로 이런 지역에서 특히 높은 비율로 보여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 여부 이런 식으로 하면 벌써 이제 이런 그 구매 성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분류해서 그 특정들을 프로파일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정말 적용하는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인 엑스레이라는 거는 우리가 병원에서 그냥 단층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즉 우리가 소비자를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엑스레이로 단면적으로만 분석을 해내면 진짜 단편적인 데이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은 총체적인 그 소비자의 모든 생활상을 다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MRI 검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MRI는 뭐예요? 360도로 다 촬영을 해주죠. 그죠? 엑스레이는 그냥 그 찍은 면, 단면만 보여주는 사진이고 MRI는 360도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진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유형을 가지고 이제 분석에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례수 3,000명을 가지고 분석한 가치 추구형이라는 것과 생활 안정형, 그다음에 사회 중심형과 가정 중심형을 또 한 축으로 해서 4분면에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치 추구형과 사회 중심형이 관련된 거는 탈가정 도시생활 추구형. 그러니까 가정을 좀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현실 수용형은 딱 중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치 추구형과 가정 중심형은 가정 중시 오락형. 그 다음에 뭐 정적 생활 유형, 생활 안정형과 사회 중심형은, 그 다음에 또 가정 중심형과 생활 안정형은 무색무취형, 특별한 색깔이 나타나지 않고 전통 회귀형 정도가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석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한 축으로 놓고 성별이죠. 그 다음에 연령대를 가지고 쭉 이렇게 또 분석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그 생활 유형을 가지고 보니까 연령대가 낮을수록 탈가정 도시생활 추구하는 스타일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적인 생활 유지형이 연령대가 높고 현실 안정 수용형 안정형, 전통적 가정 회귀형, 가정 중시 오락 추구형, 뭐 이런 식으로 또 집단의 유형들이 분류되어지는 부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겟을 어디로 삼아야겠다 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이 AIO 특성을 가지고 쭉 분석을 해보니까 생활 특성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키워드라는 걸 뽑아낼 수 있죠. 이 키워드를 뽑는 작업은 마케팅의 컨셉을 잡는데 그리고 또 광고 컨셉을 잡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AIO 문항들로 쭉 그 탈가정 도시생활 추구형이라는 그 집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생활 특성들을 쭉 문항들을 살펴보니까 뭐 유행 패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과감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인스턴트 냉동식품을 선호하고 외식 빈도가 높고 뭐 이런 등등의 영화, 연극, 음악을 선호하고 그죠? 활동적 아웃도어 라이프형이다. 그죠? 그리고 자기 집보다는 자가용을 우선시하더라. 집은 없더라도 뭐 새를 살더라도 난 자가용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내 보니까 나는 남과 다르다. 그 다음에 보여주고 싶다. 뭐 과시적인 그런 측면도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요.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내 취향에 맞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전시 효과, 표현 효과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도 결국은 이런 자료를 통해 분석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토탈 라이프스타일 이용의 구매 행동 특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분석을 한 사례죠. 그 생활 전반의 라이프스타일과 구매 행동 유형을 가지고 또 분류를 해보니까 혁신 구매 성향파가 주로 탈가정 도시생활 추구형하고 조금 더 연관성이 있더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유형들이 현실적 계획 구매형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 전반의 라이프 스타일과 구매 행동 특성을 가지고 유형 분류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부분으로 연결이 되더라 하는 것도 발견해낼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포지셔닝과 라이프 스타일에 또 활용한 사례예요. 우리가 앞에서 뭐 지각도 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다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비자 구매 심리에 의한 제품 포지셔닝이다. 전체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서 포지셔닝 매핑 작업을 한 겁니다. 퍼셉추얼 매핑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성화, 감성화를 한 축으로 놓고 동일화와 차별화를 또 한 축으로 놨고요. 그래서 각각 4분면에 해당되는 특성을 정리해 보니까 시즈 추정형이다. 이게 이제 프레스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레스티지. 그 다음에 유행 추정형이다. 자기 과시형이다. 그 다음에 자기 연출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프레스티지, 동일화와 이성화에는 이런 제품들이 해당되더라. 주로 가전제품들이 많이 위치해 있죠. 그리고 유행 추정형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무선 호출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과시형에는 캠코더. 캠코더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는 않았죠. 그다음에 가스 오븐 렌지도 좀 과시하는 집에 좀 우리가 산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집에 그 당시에 가스 오븐 렌지가 있었습니다. 오디오를 갖추고 있는 집, 뭐 이런 것들이 자기 과시형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기 연출형에는 거의 위치해 있는 부분이 없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그 특성과 그죠? 제품들을 또 매치시키는 작업을 해보면 어디에 어떤 제품이 매치되게 포지셔닝 되게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 됩니다. 이건 이제 통신 제품군의 전체 시장을 놓고 또 제품군별 태도에 의한 포지셔닝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이 있고 제품이 있죠. 여기 이제 PC가 있고, 여기는 인터넷 TV, PDA, 휴대폰, 무선 전화기, 무선 호출기, 이런 제품들이 이제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또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분류되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 당시 PDA라는 건 조금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휴대폰도 이때만 해도 물론 어느 정도 보급은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처럼 남녀노소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C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통신 제품군을 가지고 또 역시 분석을 해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 시장에서의 베니핏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걸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은 핸드폰 필수형이다. 요거에 해당되는 조금 제일 적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핸드폰 필수형이다라는 게 그만큼 그 당시에 좀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생활 전반의 안정형이면서 정보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정보화 시대의 적응형이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핸드폰을 필수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해보면 또 역시 그 세그멘트별로 다양한 특성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라이프 스타일 특성을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특히 이제 핸드폰 필수형 집단이 이제 되게 중요한 집단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라이프 스타일 특성, 특히 정보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니까 서적이나 잡지 구독 이용 수준이 높고 전반적인 정보 커뮤니케이션 생활에 대한 기대 욕구가 강하고 정보화에 대한 수용 태도가 혁신적인 사람들이 핸드폰을 필수품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이제 분석을 이제 점점 더 세분화시켜 나가면 또 좁혀 나갈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거기서 각 영역별 특성 그리고 제품별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워낙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내용의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분석하기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많은 분석을,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라이프 스타일 조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광고 대행사에서도 예전에는 제일기획만이 이러한 라이프 그 스타일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한테 차별적인 베니핏으로 자꾸 이걸 강조했어요. 다른 대행사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없으니까 제일기획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큰 장점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점차 6개 대행사 또 대형기획 이런 데들도 자꾸 이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이제 장점을 혼자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던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됐죠. 역시 또 이 라이프 스타일 정보의 기초에서 상품 기획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컨셉 메이킹을 위한 기본적인 접근 틀이다라고 해서 우선 제품 정보, 그죠? 소비자 구매 심리에 의한 제품 포지셔닝 현황. 우리가 앞에서 그런 식으로 포지셔닝 한 현황을 딱 보고 어떤 차원에 해당되는 차원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제품군별로 컨셉 방향에 대한, 그죠? 포지셔닝 현황과 그 다음에 컨셉 방향.
그 다음에 제품별 베니핏에 의한 세그멘테이션,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제품 정보를 가지고 전체 시장 기준에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컨셉 메이킹의 방향성 탐색 및 컨셉을 구상한다. 제품군별로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을 또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컨셉 구상의 한계성, 여러 가지 이 적용 사례가 이제 냉장고를 놓고 적용한 사례래요. 공간 효율성, 기본 성능, 기능,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탐색해내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유형별로 또 탐색을 해볼 수 있죠.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컨셉 구상, 컨셉 구체화를 위한 라이프스타일 유형 특성을 파악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별 컨셉을 추출하는데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유형별 특성 파악까지 하니까 결국은 생활 전반 또는 영역별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컨셉 구상 및 세부 베니핏을 탐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프스타일과 베니핏에 의한 상품 믹스 구상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뭐 정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광고 컨셉, 광고 전략 수립하는데도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옵션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과 이러한 그 데이터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우리가 그냥 자기 자사 제품 군에 관련된 조사만 했을 때는 그 제품군과 관련된 단편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총체적인 정말 소비자 전반에 걸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하게 되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엄청나게 많이 넓혀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도 이제 한국인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해놓은 사례가 있었어요. 2012년도에 한국인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디지털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또 분석해 봤더니 뭐 혁신과 기능, 관계, 개성과 유행, 디지털 애착, 가족, 자기개발, 편리성, 이러한 그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도출해 본 거죠. 우리가 앞에서 쭉 그런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하듯이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디지털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또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혁신과 기능은 보니까 디지털의 혁신적인 모습과 새롭고 다양한 기능을 좋아하더라.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성과 유행이다. 디지털이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디지털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보이는 그런 집단도 있고, 가족을 위해 디지털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을 가족끼리 뭔가 하는데 활용하는 사람들, 자기개발, 그죠? 실용적 목적을 위해 디지털을 활용하는, 생활의 편리성을 위해서 또 디지털을 활용하는 그런 유형으로 쫙 분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이 다 다양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한국인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사례입니다. 또 이런 걸 이제 좀 더 그 세분화시켜서 이제 비율까지 다 본 거예요. 그죠? 펑션, 뭐 콰이어트, 트렌디, 패밀리 가이, 뭐 디지털 러버,
그죠? 컨비니언스 시커, 편리성 추구어, 그런 거죠. 제일 많은 층이 콰이어트예요. 디지털에 무관심, 특징적인 니즈와 라이프 스타일이 없어요, 특별히.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사람들. 트렌디, 자기 개성이나 스타일을 표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패밀리코가예요. 가족과 관계 유지하는 데 활용하는. 그 다음에 애착을 보이는 18.1%. 그 다음에 생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게 9.4%. 기능 추구가 7.2%. 아무래도 이런 거는 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 그 각각 집단별로 특성에 대한 걸 쭉 그 항목 분석을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죠. 디지털에 무관심하는 특징적인 니즈와 라이프 스타일이 없는 층은 정말 뭐 관심과 애착이 적고 수용성도 되게 적은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그런 니즈도 없어요. 그리고 대인관계나 가족관계 유지를 위해서 활용하려는 그런 니즈도 없어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나 미디어 이용이 가장 적은 그런 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트렌디라는 것은 아무래도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개성이나 스타일을 표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가족관계 유지나 활동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고, 그죠? 정서적으로 애착을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건 정말 이 디지털을 사랑하고 완전히 뭐 수용도가 굉장히 높은 집단이겠죠. 그리고 미디어 이용, 디지털 기기 이용도 가장 많은 층이에요. 30대 계층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편리함 때문에 디지털 이용하는 라이프 스타일. 역시 여기도 30대 층이, 젊은 층이 아무래도 많이 활용하겠죠. 편리함을.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중심적으로 여기는 이제 30대 이하의 젊은 계층에는 많이 나타났다. 기능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뭐 새로운 기능을 가진 디지털 제품이 나오면 사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또 라이프 스타일을 또 조사해서 소셜 미디어 이용자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한 사례도 있어요. 뭐 소셜 미디어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SNS라는 걸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셜 네트워크. 그죠? 그래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For my new world. 그래서 이 소셜 라이프 스타일의 6가지 키워드가 이제 도출된 거예요. 6가지 키워드가. 나만의, 사회적 관계, 디지털, 문화와 여행, 그 다음에 새로운, 개성, 그 다음에 혁신. 이렇게 이제 지금 보니까 키워드들이 쭉, 그러니까 요 3개의 축을 해서 개성, 사회적 관계, 디지털, 문화와 여행, 혁신, 이런 식으로 6가지 키워드를 뽑아낸 겁니다. 5가지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개성은 나만의 독특함과 스타일을 중시하는 거. 혁신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 남들보다 먼저 시도하는 거. 일반적인 제품에도 혁신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노베이터. 그죠? 얼리 어댑터라고도 하죠.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유지와 확장, 사람들과 교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성향, 이런 게 사회적 관계고요. 디지털, 뭐 앞에서 우리가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도 봤지만 디지털 기기나 미디어에 굉장히 우호적이다.
전통적인 매체보다 뉴미디어에 훨씬 더 관심과 선호가 많은 그런 층이죠.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여행은 공연과 문화활동에 관심이 많고 여행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지금 아마 분석을 해보면 더 아마 많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저도 이제 작년엔가 그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물론 저는 이런 이용 행태보다는 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 변인들만 가지고 측정을 해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분류해낸 집단을 6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그 집단의 크기와 특성들을 쭉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네트워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셜 미디어보다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관계 형성과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 꽤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도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역시 또 사회적 관심에 무관심해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나 미디어에 부정적인 그런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웃도어라는 것은 이제 외부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아웃도어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트렌디는 바로 나의 표현 수단인 패션, 새로운 것, 디지털에 관심이 많은 층입니다. 이 층들이 이제 혁신 수용 성향이 높죠. 남들보다 앞서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남들과 비슷한 성향은 거부하고, 그죠?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기기와 미디어를 선호하는 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트렌디와는 달라요. 레이셔널 퍼스널리티다. 구매와 소비는 합리적인데 개성 표현은 적극적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과한, 무리한 그런 소비는 하지 않아요. 구매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개성 추구를 하는 그런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패션과 유행에 민감하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개성과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입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구매를 통해서 자기의 개성 추구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인터넷과 디지털에도 호의적인 그런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합리적인 구매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블로그 이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많은 것들에 대한 공유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유선을 이용한 소셜미디어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집단이 바로 합리적 개성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비율은 가장 낮은데 소비 지향적인 집단도 나타났어요. 소비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래서 패션이라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고 주위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자기가 좋으면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옷을 입고 다니고 소비에 굉장히 적극적이죠. 당연히 브랜드에 대해서 매우 의존적이고,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 되게 선호하겠죠. 디지털 기기나 미디어가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인식을 지니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가장 적대요. 그러니까 소비하고 이런 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소셜 미디어 이용은 또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 미디어 이용 비중은 높은 편이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각 대상자들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자들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 조사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SK에 근무할 때 그게 아마 2002년도 겁니다.
운전 고객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했어요. 왜? SK는 그 주유소를 정유를 메인으로 정유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석유사업부와 관련해서 운전 고객,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SK텔레콤이다, 뭐 SK네트워크스다 해서 사실은 차를 만드는 것 외에는 SK가 차와 관련된 사업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제조하는 것만 빼고 수입차도 가져다가 팔고, 그 다음에 중고차 판매하고, 중고차 팔고 사고 하는 엔카라는 게 있었고, 스피드메이트라고 자동차 정비 사업 했지요. SK텔레콤에서는 또 내비게이션 사업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이제 T맵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엔 T맵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어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성향 분석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실제 계획을 해서 위에다가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해갖고 한 1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실제 해봐라 그래갖고 제가 실제로 또 SK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때가 이제 SK 마케팅 지원본부라는 그 조직에서 실제 그런 조사를 시행해서 그 결과를 또 전사적으로 공유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라이프 스타일 조사는 정말 꼭 필요한 조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그 기업에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조사 자료를 굉장히 구하려고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정보들은 굉장히 많이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 이용자 라이프 스타일도 역시 또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을 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죠. 그죠? 다양한 집단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단의 가장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뭐 40대 오프라인 네트워커, 40대는 주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아날로그 세대 40대 블루칼라. 블루칼라는 주로 기능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아웃도어는 주로 20, 30대 남자이면서 대학생들, 트렌디는 여자 20대 화이트 칼라, 합리적 개성은 남자 40대, 소비지향적인 집단은 여자 30대 화이트 칼라. 이렇게 그 비중이 높은 집단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해드렸고, 뭐 사실은 뭐 많은 그 제가 실제 경험했던 경험담과 함께 사례들도 쭉 보여드렸어요. 근데 정말 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비자라고 하는 그 사람 한 명의 총체적인 생활 측면들을 다 파악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소비자들의 총체적인 측면을 대표성 있는 집단으로,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거의 5천만 명이라는 인구의 그 중에서 이제 주로 10대에서 19세 성인들을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10대부터 뭐 60대, 50대 후반까지 해서 6천 명 정도를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보통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6천 명으로부터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각 지역을 다 포함하는 그 농어촌까지는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중소도시까지만 포함해도 꽤 많은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석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전략들에 필요한 데이터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라이프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반 기업이나 뭐 단일 회사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를 이제 최고 경자를 향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라이프 스타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 소비자의 생활 전반에 걸친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마케터가 정말 최고 경영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조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돼서는 뭐 이론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측면보다는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일을 하시게 되든 나중에 마케팅과 관련된 일을 하신다면 정말 이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는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반드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제가 그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21일 날, 12월 21일 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주에는 아마 좀 학생들이 많이 모든 교수님들이 그 과목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늦게, 여러분들이 또 중간고사를 안 봤기 때문에 범위는 전부 전범위가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마지막 제가 끝나기 전에 강의 끝나기 전 타임에 바로 그 시험 문제를 좀 찍어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질 텐데요. 아무튼 좀 그 일주일 동안에 수업이 그 전주에 끝나니까 그 한 주 동안은 공부를 하시고 21일 날 월요일 날 시험을 보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